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월드컵이 열려요.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번 월드컵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개최한 거는 두 번째예요.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한일 월드컵이 첫 번째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공동 개최 월드컵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이었죠. 그게 아슬아하네요. 엊그제 같네요. 진짜 그때 광화문에서 제가 그 전광판, 지금같이 큰 전광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전광판이 컸었어요.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면서 그냥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전광판에 축구 중계를 하더라고. 재밌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2002년 월드컵부터 전광판으로 거리 응원하는 그 문화가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6년까지 24년 동안에 공동 개최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동 개최한 나라가 생겼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지난번 2002년에는 두 나라가 공동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월드컵을 유치한 적이 있었어요.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1994년. 그래서 그때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뭐 한 3대 0인가 막 기치다가 독일 사람들이 체력이 다 고갈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체력이 남았었어. 그래가지고 뭐 두 골인가 거의 막 쫓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한 골만 더 막 그랬었는데 94년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없다? 골 결정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대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놈의 골 결정력 때문에 그게 미국 월드컵이었고요. 그다음 멕시코는 월드컵을 이미 두 번 개최했었어요. 1970년, 1986년. 그래서 86년 월드컵은 제가 아스라의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번이 세 번째,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그런데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 그 다음에 이번 월드컵부터 그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까지는 32개국의 그 본선 진출국이 32개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48개 나라가 됐어요. 48개국이 됐어요. 그럼 웬만하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옛날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인도.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그런데 인도는 뭐 그렇게까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크리켓 같은 거 좋아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도 인도도 축구 좋아하겠지. 근데 인도는 제끼고. 중국은 축구에 거의 광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야, 월드컵 본선 진출을 48개국이나 하는데 중국이 그 48개 나라 안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나? 한 150개 가까이 있나? 세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중국은 거기도 못 들어가.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소림 축구 같은 거 한 팀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48개국 안에 들었죠. 우리나라가 그 소속된 조가 A조예요. 우리나라랑 같이 붙는 팀이 어느 팀이냐? 멕시코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유럽의 한 팀인데 덴마크 아니면 체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 만만할까? 그 중에서는 제일 만만한 나라는 남아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2등은 해야지 본선 진출하지 않을까? 3등을 하면 또 뭐 경우의 수 막 따져야 되지 않나? 근데 멕시코는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주최국이니까. 그 다음에 남아공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나라고 덴마크나 체코도 우리 입장에선 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무승부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FIFA 랭킹이 멕시코가 16등이고요. 남아공은 60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몇 등이냐? 등수는 높아 22등이야. 근데 왠지 모를 불안감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한국 시간으로 몇 시에 그 경기가 있느냐? 뭐 경기마다 다를 텐데 새벽 4시에서 5시 중요한 경기는 올라갈수록 뭐 16강, 8강, 뭐 4강, 결승 이런 것들은 다 새벽 4시나 5시. 저는 뭐 볼 수 있겠네요. 전 4시면 눈이 빡 터지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Someone like you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개국이 출전하는데 47개국이 될 것 같아요. 왜 47개국이 됩니까? 본선 진출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뭘 안 하냐면 출전 안 하겠대. 그게 뭔 소리야? 중국 같은 나라는 출전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이 다를 텐데 월드컵 본선 티켓을 갖고 있는데 왜 출전을 안 해? 어느 나라가 출전 안 하냐면요. 빈정상한 나라가 있어. 어디에 빈정상했습니까? 미국에 빈정상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란이다. 이란이 그 본선 진출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니까 3월 11일에 그러니까 오늘이 31일이니까 20일 전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는 세 개의 나라만 그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나라를 더 붙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불참 선언을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월드컵도 누가 중계를 하느냐. JTBC가 중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2024년 10월 29일에 FIFA하고 JTBC하고 월드컵 중계권 조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월드컵만이 아니라 2030년 월드컵까지 JTBC가 독점 중계를 갖다가 한다. 그런데 2030년 월드컵은요. 월드컵 시작된 지 딱 100주년 되는 그런 때였대요. 그러니까 야 JTBC 대단하네. 엄청나네. 이걸로 아주 그냥 뭐 짭짤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언제? 2024년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월드컵 중계권을 갖고 있으면은 JTBC가 갑이 되고 그러면 뭐 지상파 KBS, SBS, MBC 이런 지상파하고 다른 종편 뭐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는 몸이 달아가지고 JTBC 우리랑 같이 합시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같이 그 중계권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몸이 달아야지 정상일 거라고 JTBC는 생각했을 건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지금은 정반대고 어떻게 하느냐? 안 해.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JTBC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올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계올림픽.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KBS, MBC, SBS가 JTBC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그 공동 그걸 갖다가 합시다. 우리가 컨소시엄 딱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에다가 중계권 일부를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JTBC가 우리가 갑인데 무슨 소리야. 각각 와 줄 서가지고 오늘은 KBS 들어오세요. 내일은 MBC 들어오세요. 그 다음 날은 SBS 들어오세요. KBS는 채널이 2개니까 500억. 그 다음에 MBC는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300억. SBS는 막내니까 200억.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그 지상파 방송에 그 역할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JTBC 혼자 중계를 했는데 시청률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개막식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그 시청률이 18%인가 그랬대요. 뭐 다 합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JTBC가 그 중계한 그 시청률이 개막식만 탔을 때 1.8%였대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JTBC가 동계올림픽으로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그 JTBC가 지금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지상파 방송 4개사 찾아가가지고 JTBC가 제안을 했대요.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형님들 이제부터는 형님이 되는 거지. 갑이 저희 KBS가 갑이 됐으니까 1대1로 합시다. JTBC가 그 중계권료로 따낸 게 얼마냐면 그 FIFA에다가 이번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주는 돈이 얼마냐면 1억 2,500만 달러래요. 1억 2,500만 달러면 한화로 얼마냐.
2천억일 거예요, 2천억. 지금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거예요. 환율이 제가 좀 전에 봤는데 1,520원이에요. 이거 IMF 아닙니까? IMF 때 1,520원 했어요. 2,000원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1,500원 정도가 됐던 게 그게 IMF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1억 2,500만 달러를 1,520원 곱하면 거의 2천억 될 거예요. 2천억. 그런데 JTBC가 형님들 그러면서 1대1 대 1대1로 합시다. 그럼 얼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500억, KBS 500억, 500억씩 내주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FIFA 갖다 줍시다. 그러니까 KBS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웃기고 있네. 이런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3월 23일에 일주일 전에 JTBC가 마지막 협상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 협상안을 공개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대 우리가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거기서 하는 걸로 지상파 3사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1대1 대 1대1이었는데 지금은 2대 그냥 1대1로 하자 1대1. 근데 그 1이 누구다? 저기가 1대 0.3 대 0.3 대 0.3 이게 맞겠네요. 1대 0.3 대 0.3으로. 처음에는 1대1 대 1대1로 제안을 했다가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몸이 더 다른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때는 환율이 지금같이 높지 않았을 때니까 한 1,50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JTBC가 750억을 내겠습니다. KBS, MBC, SBS는 250억만 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빨리 퉁치고 갑시다. 나 속 탄단 말이야. 이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KBS, MBC, SBS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여기 미디어가 들어있는데 방미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맞는데 어쨌든 방미통위원장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방미통위원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KBS 사장 와, MBC 사장 와, SBS 사장 와, 그리고 JTBC 사장 와 오세요 해가지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박미통 위원장이 누구냐면 연세대 법대 교수 김종철 교수가 박미통 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과제이고 공정과 연대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계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경제적 이익만 그 방송국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송사가 갖는 공적 책임과 연대적 가치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박미통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좋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 아주 그냥 멋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KBS, MBC, SBS 사장은 JTBC가 이야기할 때는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박미통 위원장은 목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뭐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란 게 KBS도 작년에 적자가 1,000억 가까이 났대요. 노조가 반대하는 거야. KBS도 중계권을 사는 즉시 수백억 적자가 불보듯하다. 그런데 KBS 작년 적자가 1,000억 가까이 됐다. 그런데 수신료 달라고 하는 이것도 낯짝이 두꺼운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KBS 노조는 안 된다. 우리는 JTBC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중계권 가져오면 안 된다. 왜냐? 가져오는 순간 수백억 적자다.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JTBC가 250억만 내라고 그랬는데 왜 수백억 적자냐? 250억 해가지고 하면은 KBS, MBC, KBS가 뭐 이렇게 그거 뭐 광고 따고 그러면 250억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차감하면은 뭐 적자가 한 100억 정도는 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수백억인가? 근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돈이 들어갑니까? 중계 방송 하는데
이런저런 뭐 이렇게 KBS가 그냥 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비행기 값도 들고 지금 뭐 비행기 값도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KBS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계권을 가져오는 즉시 수백억 적자가 불보듯 하다. 그런데 KBS는 이미 작년에 1,000억 적자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KBS의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MBC 노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청권을 내팽개친 졸속 협상에 우리는 그러니까 JTBC 사장이 MBC를 방문을 갖다가 했대요. MBC를 방문했는데 MBC 노조에서 플래카드를 쫙 걸었대. 어떻게 걸었냐? 제목으로 시청권을 내팽개친 졸속 협상. 우리는 JTBC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이런 그가 적혀진 플래카드를 JTBC 사장이 오는데 쫙 펼쳐놨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JTBC가 그딴 식으로 졸속 협상 해가지고 방송 생태계가 혼탁해졌고 JTBC가 졸속 협상 해가지고 해외 중계권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외화 낭비했다. 왜 그러느냐?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중계권료가 얼마였냐면 1억 300만 달러였거든요. 그때는 코리아 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풀이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그냥 300만 불만 더 깎아 뭐. 그런데 안 돼. 그래 알았어. 1억 불에다가 300만 불 더 줄게 해서 1억 300만 불이 됐는데 그런데 JTBC는요. 얼마에 가져왔다고요? 1억 2,500만 달러에 가져왔다고. 1억 2,500만. 2,200만 불이 뭐 누구 집 A 이름입니까? 그게 더 올라갔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런가? 그 MBC 노조의 말에 의하면은 JTBC의 졸속 협상의 결과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KBS, MBC, SBS는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코리아 풀의 관행을 JTBC가 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JTBC가 이렇게 중계권을 왕창 가지고 왔을 때에는 KBS, MBC, SBS는 지상파 3사는 조금 처음에는 걱정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중계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JTBC만 그 배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는 누가 테레비로 봅니까? 다 핸드폰으로 보지. 다 컴퓨터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태블릿으로 보지 누가 그 TV로 봅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뭐 KBS, MBC에다가 광고 줍니까? 오히려 뭐 그런 데다가 광고를 주지.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데다가 광고를 주지. 유튜브나 그런 데다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정교하고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쌤통이다 그러면서 네가 JTBC가 코리아 풀 관행을 깨면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코리아 풀이 있었어야지 과도한 경쟁이 막아질 수 있는데 그거 네가 깨고 그냥 FIFA하고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1억 불짜리가 1억 2,500만 불로 거의 20% 넘게 폭등한 거 아니냐. 그거 네가 책임져라.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우리하고 뭐 그렇게 하자. 니네가 다 해. JTBC 니네가 다 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미통 위원장이 속이 타는 거야. 왜 탑니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위원장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쌩까고 그럴 순 없으니까 그 지상파에서 지상파 방송국이 여지는 남겨놨어요. 어떻게 여지 남겨놨느냐? 실무 협상은 계속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실무 협상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JTBC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요구를 갖다 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JTBC 사과해라. 그 다음에 지상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JTBC가 요구하는 거 마지노선으로 마지막 최후 통첩, JTBC의 최후 통첩은 2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KBS는 아니야. 250억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못해. 얼마까지는 줄 수 있느냐? 130억까지는 줄 수 있어. SBS는 아니야. 우리는 130억도 못 내. 100억까지는 생각해 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 입장에서는 750억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적자인데 이거 100억에서 130억 받게 되면은 한 300억, 350억, 400억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KBS, MBC, SBS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그거밖에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노조 핑계 되겠죠.
노조도 안 된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울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JTBC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지막 협상안이다. 이게 2대 0.3, 그 1대 0.3대 0.3대 0.3 이게 JTBC가 내놓은 마지막 협상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JTBC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내놓은 마지막 제안이다. 1대 0.3, 0.3, 0.3이라고 하면 250억씩 받아도 JTBC는 적자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엉엉엉 울고 있을 거야. 형님들 좀 봐줘. 근데 형님들이 우리도 지금 쉽지가 않아. 우리도 1,000억 적자야. 근데 우리가 니네한테 250억을 갖다가 줄 수 있니? 그 다음에 네 잘못이잖아. 네가 똥을 싸질러 놓고 왜 같이 치우자고 그래. 네 똥은 네가 치워.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진짜로 그 JTBC는 울고 싶을 텐데 뺨을 갖다가 그냥 딱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BS, MBC, SBS는 왜 중계를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 4시, 5시예요. 만약에 뭐 중국에서 월드컵 한다든지 일본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시차가 뭐 9시나 막 8시나 이렇게 사람들 보기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했겠지. 근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하니까 시차 생각해 보면요. 새벽 4시, 5시에 이거 그 경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혁진이 같이 이상한 애들만 눈 비비고 이러거나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축구하나 그러면서 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코 자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시청률이 나오겠냐고요. 시청률이 이렇게 나올 건데 광고가 붙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해. 네가 다 그냥 뒤집었어. 네가 다 책임져. JTBC 네가 다 책임져.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데 이때 뺨을 다시 한번 약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 그래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뺨을 아이고 내 손인데 아프네. 딱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가 누구냐? JTBC의 뺨을 딱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자가 바로 홍명보예요. 홍명보. 왜 홍명보입니까? 감독이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3월 28일이었어요. 사흘 전에 영국에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어디랑 축구 시합을 했느냐? 꼬트 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 꼬트 디부아르가 불어란 말이죠. 꼬트가 그 코스트한 이야기예요. 해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부아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보리란 뜻이에요. 상하란 뜻이에요. 상하 해안이란 뜻이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꼬트 디부아르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한 나라인데 여기랑 시합을 했어요. 몇 대 몇이었습니까? 4대 0이었어요. 전반 2대 0, 후반 2대 0. 합계 4대 0. 그런데 우리나라가 FIFA 랭킹 몇 등이라고요? 22등이라고요. 꼬트디부아르는 몇 등입니까? 37등이라고요. 우리보다 순위로는 한참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붙었는데 4대 0이에요. 4대 0. 근데 골포스트 3번 맞추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고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골포스트를 3번 맞췄어요. 그러면 4대 3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완전히 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월드컵은 다른 때랑 달리 쿨링 타임인가 한 22분쯤 지나면 그러면은 그 타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3분 정도 쉰대요. 그러면서 물도 마시고 좀 머리도 식히고. 왜냐하면 그때 미국 올림픽 때도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 경기력도 발휘 못하고 또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역사상 처음으로 쿨링 타임이라고 하는 게 딱 도입이 됐는데 꼬트디부아르는 딱 그 룰로 진행이 됐던 모양이에요. 꼬트디부아르는 감독이 그 3분 동안에 너 이거 해. 딱딱딱 그 지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팀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반에 후반에 한 23분 그 이후부터
뭐 이대 그 두 골을 더 넣었대나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은 그 쿨링 타임에 그냥 팔짱 쥐고 야, 물 많이 마셔. 덥지? 물 많이 마셔. 쓰러지면 안 돼. 뭐 이 정도 작전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전반에 23분부터 그 뒤 후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쫙쫙쫙 밀려가지고 4대 빵이 뭡니까? 4대 빵이.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잉글랜드랑 했었나? 그 누구지? 히딩크 감독이 5대 빵으로 졌었어요.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5대 빵이었단 말이에요. 5대 빵. 근데 히딩크는 다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잉글랜드 어차피 강팀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본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어요. 물론 홈그라운드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에 4대 0으로 졌어도 이런 훈련도 해보고 저런 훈련도 해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체력 엄청나게 강하고 압박도 해보고 누구도 들어가보고 누구도 들어가보고 그러면은 그런 게 보였으면 아니 뭐 4대 0이라고 하더라도 뭐 감독님이 다 생각이 있겠지.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본 사람들 10이면 10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서너 명한테 들었거든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감독님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근데 4대 빵이야.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세계 FIFA 랭킹 37위에 꼬트디부아르가 주전이 나온 것도 아니래요. 주전이 나온 게 아니라 한 1.5진이 나왔대요. 한 2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5군, 1.7군 이 정도. 주전이 그냥 저 코리아 22등, 우리 37등 그러면 우리가 코리아하고 제대로 붙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열심히 뛴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친선 경기니까 뭐 우리도 한번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자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꼬트디부아르 그 주전들은 프랑스 리그에 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 뭐 내가 뭐야 그 코리아랑 하는데 뭐 저기 뭐 영국까지 가서 내가 뭐 뛰냐. 아이 감독님 난 오늘은 쉴래. 뭐 꼬트디부아르에 뭐 손흥민, 이강인 이 정도 된 선수들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군 정도밖에 안 되는 꼬트디부아르하고 붙어가지고 4대 빵으로 완패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은 어떨 것인가? 지금 이번 월드컵은 국민의힘하고 똑같을 거 아닌가? 저 걱정됩니다. 보나마나 이거 그냥.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대표팀 감독, 대표팀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렇게 뭐 잘 못하고 열세고 그러면 열 받지. 그러면서 홍명보 물러가라, 축구협회장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끝인데 방송국들은 뭐냐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는데 지금 홍명보가 4대 빵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2달 뒤면 월드컵 시작되는데 4대 빵으로 꼬트디부아르한테 4대 빵으로 지는 실력이 2달 만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번 월드컵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만둘게. JTBC 네가 혼자서 다 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기술적인 문제로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오늘까지 이게 딱 그 협상이 딱 돼야 KBS도 이제 뭐 사람 뭐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로 보내고 그 다음에 SBS도 보내고 MBC에서도 보내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중계하는 뭐 좌석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확보 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JTBC가 그 단독으로 동계올림픽을 중계한 게 지난번이 처음이었어요. JTBC가 월드컵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JTBC가 공동으로 코리아프레에 들어가가지고 월드컵 중계한 것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력으로 단독으로 월드컵을 중계한다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월드컵도 그냥 보나마나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JTBC 입장에서는요. 환율도 올랐어. FIFA에다가 생돈 2천억 갖다 바쳐야 돼. 그 다음에 월드컵 중계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몇백억은 들 거 아니에요. 몇백억은.
거기 뭐 중계 차량 보내고 뭐 사람들 보내고 뭐 하고 하면 몇백억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다 그 JTBC가 부담해야 되는데 광고가 붙겠냐고요, 광고가. 비싼 광고가 붙겠냐고요. 삼성전자가 JTBC한테 광고 안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줄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JTBC 사정이 좋냐고. 안 좋아요, JTBC가. 명예퇴직하고요. JTBC 직원들한테 핸드폰 지원도 끊었대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할래나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JTBC도 걱정되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걱정되고 홍명보도 걱정되고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어쨌든 대한민국 파이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축구팀 잘해가지고 결승까지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JTBC도 돈 많이 벌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